1번 문제, 그지? 죄행법정주의. 첫 번째 법률주의, 두 번째가 명확성, 세 번째가 소급금지, 네 번째가 유추해석 금지, 다섯 번째가 적정성. 적정성은 다른 말로 비례의 원칙, 다른 말로 평등의 원칙. 이게 뭐 헌법에서는 좀 다르다는데 형사법은 그다지 뭐 같은 의미로. 헌법에서 배운 대로 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. 조금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형사법은 요렇게 출제를 해요. 이게 좀 더 같은 말로.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주의는 OX, 그러니까 괜찮아,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. 그다음 이건 잘못됐어, 그지? 이렇게 나눠주는 거. 법률주의가 뭐 하는지는 알잖아. 법률로 정하라. 근데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도 할 수 있는가? 뭐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한다. 그런 거 내용 보면 되고. 판례는 결국 이게 위배됐는가? 그 어떤 법에 있고, 그 다음 무슨 령 또는 무슨 규칙. 요건 대통령이 하고 요건 장관이 하잖아요. 그러면 법에 만들어야 되잖아요. 범죄 형벌은. 근데 법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서 가능한가? 오케이. 다만 위임을 그냥 포괄 위임은 안 되고 구체적 위임이 있었을 때 된다. 근데 이 판례가 법률주의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, 이건 괜찮다, 위반된다. 이 가르는 거는 이 위임 부분이 불명확하게 위임한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얘들이 뭔가 얘를 오버한 것도 있어. 그러니까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때가 있다고. 두 개를 다 검토해야 돼. 그래서 위임도 잘해야 되고 오바 뜯는 것도 있는지 이 두 개를 검토해서 이거 X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법률주의 위반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법률주의 위반되는 게 많아 적지. 그래서 이게 거의 대다수, 괜찮은 게 거의 대다수라고. 그래서 법률주의 문제는 법률주의 문제를 찾아서 괜찮은 거는 공부하지 말고 위배되는 걸 공부해두고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라. 그 다음 명확성도 마찬가지. 어떤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써도 되나? 이 단어 써도 되나? 이 말이잖아요. 범죄 형벌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꾸려면 안 되거든. 그럼 저 단어는 써도 되나 안 되나 너한테 묻는 게 아니고 판례가 써서 답을 내렸잖아요. 이런 거는 써도 돼. 이건 충분히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. 법을 판단하는 대법관 입장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라 해서 막 너무 상세한 사전 정도에 풀어서 구속요건을 만들 수는 없거든.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괜찮아라는 게 꽤 많다고. 요것도 요건 안 돼라는 게 있지. 물론 있지. 그럼 요게 소수니까 이게 많은 거고. 그럼 공부는 또 이걸 하고 이렇게 또 정리하면 되고 좀 이따. 그다음 소급 이번에 나왔지만 이거는 소급해서는 안 돼. 원래 이게 원칙이지. 소급하지 마라. 범죄 형벌은. 근데 소급해도 되는 게 예외적으로 있지. 예외. 그래서 요걸 공부하라. 이건 뭐 원칙은 원칙대로 가면 되고 요게 이제 시험에 이번에 답으로 나온 게 양형 기준. 그다음 유추해석. 이게 이제 공부가 이거는 유추해석인가 아닌가 이 공부를 하면 안 돼. 여기서 이건 안 돼. 이건 큰일 나.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유추해석 뭐 아는 거 뭐 있노? 좌수 그래. 다 아는 거 해보자. 좌수 그 판례는 위반됐나 안 됐나? 그 판례는 죄행법정주의 위반됐어 안 됐어? 이렇게 공부하면 개판인 거지 이제. 그러면 안 돼. 유추해석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. 말을 바꾸니까요. 자수는 언제까지 해줘야 돼?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? 발각 전? 그럼 틀렸잖아. 발각 후에도 가능하지? 그럼 또 맞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할지를 몰라. 유추해석은. 그럼 유추해석 공부는 어떻게 해? 그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공부를 해줘야 돼.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수는 언제까지? 체포 전까지. 요 내용을 알면 시험장에 뭐라고 나올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발각 전에 한정된다? 틀렸다. 발각돼 후에도 가능하다? 맞다.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. 그렇게 내거든. 그 시험의 지문에 이 판례는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뭐 위헌으로 나왔더라도 화폰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. 말을 바꿔가지고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유추해서 이 공부량이 많다는 거지.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?
그럼 5달 남짓에 유추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돼.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유추해석 어떻게 해왔어요? 어느 정도 해왔어요? 기출했어요? 또 그것만 이거 최소화. 그럼 기도해야 돼요. 기도해야 돼요. 그거 안 하니 똑같아요.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 하려면 요거는 실전 완성이 있죠. 거기에 있는 걸 조금 해주는 건 좋아. 그래서 실전 완성 총론은 좀 도움이 돼.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최근 트렌드가 아니고 역전의 용사야. 오히려 걔들이.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역전의 용사가 시험에 나와버려. 그럼 최근 트렌드는 최근 기출이 있는데 최근 트렌드 말고 한 10년 전, 20년 전 있죠. 그게 쑥 끄집어내버려. 요즘에 트렌드 그래. 그 지가 찾아서 막 이게 최근 판례를 가지고 와야 찾아서 나가기가 귀찮으니까. 뭔가 최근에 기출된 것도 다 알 것 같고. 그러니까 옛날에 기출된 걸 가져오는데 그게 20년 전, 10년 전이야. 그럼 책에는 소개 안 되거든. 이 아웃 오브 데이트. 그런 걸 끄집어내서 그나마 아직 소용있고 필요한 거를 골라내는 게 실전 학생이거든. 물론 최근 판례도 좀 있고 시험 안 나온 거는.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게 완성이야. 이번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기본서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? 23페이지 유추해석 금지 원칙 보세요. 판례 돼 있죠. 주제별로 딱딱 해놨죠. 공무원과 관련되는 거, 그 다음에 뭐 선거와 관련되는 거, 경제와 관련되는 거, 쫙 많죠. 의료와 관련되는 거, 교통, 통신, 이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. 건축 주거. 이거를 유추해서 설명을 다 해놨거든. 해놨는데 이거는 이번 텀에는 이거 다 못해요. 이거 하다가는 뭐 책 한 권 하는 시간이니까. 이걸 결정을 하세요. 하려면 올인원을 가세요. 조금 한 주제라도. 하루에 한 주제라도 수업을 빠른 속도로 듣고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세요. 이건 나 모르겠어. 이건 알겠어. 이렇게.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 이건 안전하다. 그리고 문제 풀면 훨씬 수월합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기출만 하겠다. 실전 항상 얹으세요. 기출만 약해. 왜냐하면 기출 아닌 것도 나오거든. 이번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올 때 항상 대비하고 할 수는 없어요.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 대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렇게 해주시고. 그리고 이거는 공부하지 마요. 우리 책에 꼴랑 뭐 몇 개 있는 그 정도 이외에는 헌법 외움도 하잖아요.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이거는 따로 중복되는 부분이라 헌법하고 완전 중복돼요. 그래서 굳이 우리 책에 있는 거 이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책에 있는 몇 가지만 딱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돼요. 그러면 이번 시험 이걸로 승부냈잖아. 그죠?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트렌드는 이것만 가지고 내 지문을 다 내는 거는 요즘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종합 문제 내서 여기 하나, 뭐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또는 이번처럼 이거 둘, 뭐 이거 둘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섞어서 내고 결국 답은 여기 아닌 여기서. 또 이거 내더라도 이걸 알게 해서 공제법이라지. 이거 알면 중답은 이거겠네. 이제 마지막 최악 1번 개수. 섞어놓으면 그거는 왔구나. 그때는 그걸 이기려 하지 마. 1번 틀려도 돼.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렸는데 뭐 그지? 어려운 문제는 다 틀려주는구나 하고 개수는 절대 손대지 마. 그럼 바로 2번 지나가고 막판에 네 마음에 드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게 유추해석이고. 자, 한번 해볼게요. 법률주의부터.